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1쪽부터 쭉 넘어가면서 1번만 볼게요. 일단 집합과 원소에 대한 얘기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집합이랑 원소에 대한 표현 방식들 다시 한번 더 살펴주시고,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원소와 그 집합 사이의 관계, A와 A. 그러니까 기호는 여러분들한테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하고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자꾸, 그러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형태의 문제로 많이 묻는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호하고 그 다음에 이놈하고 그리고 집합 A하고 집합 B 사이의 관계, A하고 B의 부분 집합이 아닌 관계, 이 네 가지를 갖고 묻는 경우가 많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쪽에 넘어가면, 이쪽 넘어가시면 프린트로 보고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예시법, 벤다이어그램이라는 집합의 표현 방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조건예시법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해석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건예시법에 대한 해석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된다. 그리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집합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어. 그리고 이 유한집합 안에 동집합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야. 동집합이 이 안에 포함된다. 이 정도의 개념들은 좀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한과 무한을 구별하는 방법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인 거야. 오케이? 어떤 집합을 주기를 x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x는 자연수. 자, 이렇게 잡았어. 또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 무한. 유한. 원소의 개수 몇 개? 공집합이죠? 공집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집합이야. 이 자리에다가 자연수가 아니라 여기다가 실수.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 유한이야, 무한이야? 이러면 무한집합이 되는 거야. 무한집합. 그러니까 주어지는 어떤 조건의 개수를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으면 그러면 무한집합이 되고, 여기 주어진 조건상에서 또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그게 비록 0개이더라도 유한집합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집합을 구분하는 방법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유한과 무한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오케이? 공부할 때는 매우 중요하게 배우는데 실제로 문제로는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념적인 거니까 쭉 잘 다시 한번 익혀주시고, 3쪽 넘어갈까요? 3쪽. 3쪽에 주어져 있는 개념 익힌 문제. 제가 이제 보통 내용 설명할 때는 맨 위에 있는 문제 하나 정도만 건드릴 건데, 밑에 걸 미리 푼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질문을 그때 같이 하면 돼. 그래서 지나서 다시 해도 되고, 지나서 해도 되고. 자, 개념 익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던,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 개념 유형에 있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 조건에 대한 해석인데, 여러분들이 조건지식법으로 주어질 때 이 바의 기준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바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무엇을 만족하는 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만족하는. 여기서 이 무엇에 해당하는 게 뒤에 써지는 거야. 뒤에 써지는 거야. 이 뒤에 것을 만족하는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야. 알겠어?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돼. 수학 기호에 대한 해석이야. 알겠어? 여기 막대기에 있고 바라고 읽어줄 거고요. A 더하기 B 바. A는 집합 A의 원소, B는 집합 B의 원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 더하기 B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 부분은 지나갈게요.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거 뭐 미리 풀어서 내가 질문이 있다. 다 풀었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개념 익힘 두 번째 문제죠. 개념 익힘 두 번째 문제. 주어져 있는 집합에 대한 어떤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어지는데, 기억니들 리을 미음 안에 들어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호에 대한 이야기들인 겁니다. 기호.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 기호. 그 기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 페이지는 뭐 그렇게 어려울 만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했던 이야기들이랑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하나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이게 과거 좀 오래된 수능이에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수능에 나왔던 문제로 그러고 난 다음에 유명해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집합 S는 공집합이 되면 안 돼. 공집합은 아니야. 그러면서 S라는 집합의 조건이 X가 집합 S의 원소이면 그러면 6 빼기 X, 6 빼기 X도 집합 S의 원소이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합의 원소들은 전부 다 자연수야. 자연수.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 S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집합 S는 몇 개냐 라고 지금 묻는 거죠. 이게 질문인 거야. 그지?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주어진 이 집합의 조건은 X가 S의 원소이면 6 빼기 X도 S의 원소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학에서 이런 개념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쓸 때 여기 앞에 있는 X하고 이 뒤에 있는 6 빼기 X의 관계는 더하면 6이 되는 수야. 더하면 6이 되는 수. X하고 6 빼기 X 더하면 6 되는 거 맞지? 그지? 6 되는 거 맞잖아? X가 만약에 1이야? 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죠? 1이 S의 원소이면 5도 S의 원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지? 그럼 또 뭐 있을까? 2가 S의 원소이면 4도 S의 원소가 돼야 되지? 맞아? 3이 들어가. 3이 S의 원소이면 3은 S의 원소가 돼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요 두 개가 더했을 때 6이 되는 것들이 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4도 들어갈 수 있지. 그럼 2가 될 거고 5가 들어가면 1이 될 거고 그지? 6이 들어가면 0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지. 7이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얘가 7이면 6 빼기 7에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 자연수만 원소로 갖는다라고 제안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만 되는 거지. 그지? 여기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합 S라는 집합은 얘가 1이 들어가면 6이 들어있는 이런 집합이어야 돼. 이런 집합이어야 돼. 그러면 S라는 집합은 2가 들어있으면 4가 들어있는 집합이 돼야 되고 S라는 집합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또 S는 1하고 3하고 6이 있어도 돼요. 이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도 이 집합 S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계세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가 제일 많으면 어떤 집합이 될까? 이 집합의 원소가 제일 많으면 이 집합은 1, 2, 3, 4, 5. 이 5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게 이 집합의 내가 만들 수 있는 집합들 중에서 원소가 제일 많은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이런 거야. 1하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4가 있고 3이 있으면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야. 1이 들어가면 5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5가 들어있으면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2하고 4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는 우리 그 원소를 구분할 때 그 원소는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1, 5가 하나의 원소고 2, 4가 또 하나의 원소고 3이 또 하나의 원소인 거야. 조건을 만족하는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세트가 집합입니다. 응? 그지? 수학 용어야. 수학 용어에서 세트가
집합을 나타내는 영어야. 영어 표현이 세트야. 참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세트가 된 거야, 얘네들이. 이해가? 어?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은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응?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배웠잖아. 원소가 3개야. 그럼 2에 세제곱계를 만들 수 있지?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를 뺄 거야. 공집합.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7개가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어, 이해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고, 변형문제 8번 보시겠습니까? 변형문제 8번 보시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은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16도 A의 원소야. 그지? 얘네들의 조건은 뭐가 될까요? 이 조건이.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건 더해서 6 되는 거였어. 여기 나와 있는 건 의미하는 게 뭘까? 곱했을 때 16이 되는 수가 되겠죠. 그죠? 곱했을 때 16이야. 그러면 세트, 그러니까 우리가 짝을 만들어주면 1이 들어가면 16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2가 들어가면 8이 들어가야 되고, 4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이 집합은 내가 괄호로 묶어놓은 얘네들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알겠어? 그럼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도 역시 2의 세제곱 8개인데 여기서 또 공집합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것도 7개가 답이 됩니다. 7개. 이해하세요? 이해했어? 응? 자, 부분집합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6쪽 넘어가시면 6쪽.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교재가 한 권씩은 필요해.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교재를 풀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교육, 마플교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잡다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책 자체는 충분히 많은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개념적인 걸 정리해 놓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이 책으로 가시면 딱 좋을 거야. 여기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난 이런 것들을 추가해 놓고 싶다라고 하면 색깔 있는 펜으로 개념적인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에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고3 때까지 이 책 하나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원래 학원을 못 가셨어요. 학원이 없었던 시절이라 재수생들만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좀 달라서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재수할 때인가 하여튼 고등학교 중간인가 갑자기 학원이 이제 풀렸어. 헌법 소원을 내서 왜 공부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니? 라고 해서 헌법 소원 내갖고 이제 이겨갖고 이제 학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학원들 말고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불법으로 과외를 많이 했어. 과외도 불법이야. 근데 이제 그것도 같이 풀린 거지. 그런데 이 책 선생님은 정석을 우리 때는 정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석에다가 다 이제 해놨던 걸 가지고 과외할 때 많이 써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하나의 자기 책이 필요한 거야. 나중에 가장 그 시간 대비 효율성이 제일 높은 그 알바가 과외야. 응? 그러니까 과외를 하면 좀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을 때 많이 벌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고 교재 하나를 두고서 거기서 잘 정리해놔. 가르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처음에 공부했던 기억이 제일 좋아. 처음에 공부할 당시에 그 기억들을 잘 가지고서 이제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우린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 한다. 이게 부분 집합의 정의야. 응? 내가 이렇게 많이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개념적인 것에 대한 좀 외우는 걸 좀 시키려고 하는 이번 방학 때부터 그걸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어렴풋이 아는 거 말고 정확한 용어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응?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걸 의미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리기를 부등호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작거나 같다가 부분 집합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작은 것만을 끄집어내는 집합이 바로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었지.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하고 B는 같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진부분 집합은 작다만 포함이 되는 거야. 부등호로 따지면. 부등호로 따지면 작다만 들어가는 거고 쟤는 작거나 같다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 이제? 자, 부분 집합의 개념을 연결시켜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 그러면 우리는 두 집합 A와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부분 집합으로부터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걸 정의한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앞으로 두 집합을 볼 때 A라는 집합이 1하고 A가 들어있고 B라는 집합에 B하고 3이 들어있어요. 근데 A하고 B가 서로 같대. 그럼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원소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A랑 3이 같아야 되고 B랑 1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 정의 자체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왜? 문제를 예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거라고. B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A하고 B는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 정의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니?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서로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겁니다. 진부분 집합.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약속을 몇 가지 했었죠. 부분 집합에 대한 약속을 할 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기호 말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또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같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A는 A의 부분 집합이 된 거야. 얘는 납득이 돼요. 부분 집합의 정의로부터. 근데 얘는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 공집합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은 약속인 거야. 약속이야. 수학에서의 약속은 우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오케이? 저스티스가 아니고 데피니션이야. 알았어? 정의. 약속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어떤 약속에 의해서 얘네들을 기억하시고 이걸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이제 구하겠죠.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보기 문제들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풀에 있는 보기 문제들은 다른 책에서는 그러니까 뭐 필수예제나 이런 걸로 들어있는 문제들이라서 한 번씩 풀어보시고 이제 어떤 약속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부분 집합 기호가 나왔으니까 기호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8쪽 넘어갈까요? 8쪽. A라는 집합 안에 0과 2와 그 다음에 0, 2 그리고 여기에 별 이렇게 생긴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야. 자, 집합 속의 집합은 하나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집합 속의 집합은 하나의 원소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기호에 의하면 0과 2를 갖는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어. 그리고 0과 2를 갖는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지. 근데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숫자들은 완전히 다른 숫자지.
얘는 요 놈을 갖고 온 거고, 맞아?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건 얘하고 얘를 갖다 쓴 거야. 앞에 있는 0과 2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 거고, 원소 두 개를 넣어서 얘를 만든 거고, 그리고 요거 하나의 요 놈이 집합 A의 원소가 된 거야. 알겠어? 응?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것도 가능해요. 0, 2를 넣어서 이게 집합을 만든 다음에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얘는 응? 요 놈을 가지고 온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응? 따라서 1번 0, 2는 맞고, 2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맞고, 3번도 맞죠? 4번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된 거지? 4번이 답이야. 4번이 옳지 않은 건데 얘는 별만 있었어야 되는 거죠. 별이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처럼 이렇게 별을 묶어버리면 여기에 부분집합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지? G 맞지? 눈에 힘 빡 주고. 괜찮아요? 이해하십니까? 질문하고 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질문을 이렇게 주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번 문제처럼, 응? 2번에 나와 있는 마플 2번 문제 개념 익힘 2번 보면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집합 A와 집합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를 만족하는, 응? A 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가 되죠. 그치?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면 A라는 집합에 1과 2와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3A가 있고, B라는 집합에는 4와 A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2A-1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줬지. 이걸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해석하는 건 얘를 보고 이런 분 보고 이거 A하고 B가 같아야 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 오케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가 A와 B가 같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주어져 있는 이 집합에서는 자 서로 같으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세 개의 원소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럼 봐봐. 여기 4가 있으니까 A에도 4가 있어야 되지. 따라서 A제곱 더하기 3A는 4랑 같아야 돼. 또 여기에 1하고 2가 있으니까 집합 A에 1과 2가 있으니까 집합 B에도 1하고 2가 있어야 되지. 그럼 누가 1이고 누가 2가 돼야 돼? 그건 정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더하기 1이 1이고 1인 경우하고 또는 A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야. 이 경우를 나눠야 돼. 그렇다면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우린 얘는 너무나 확실한데 굳이 얘네들을 갖고 할 필요 없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 얘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시작이 얘가 돼야 되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A -4하고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A 값 두 개를 또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집합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이제 4로 확정이 된 거야. 4가 된 거야. 그리고 -4를 넣었을 때 여기다 -4를 넣었을 때 1, 2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안 되지. 1을 넣었더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A는 1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 스타일 자체가 지금처럼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15번 문제 답하고 갈까요? 15번 한번 답을 해봐봐. 15번 지난 15번 풀어봐봐. 발전 15번. 너도 15번 봐봐. 할 수 있어. 하라고.
기억마저 틀려? 틀려요. 틀려.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 B하고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같다? 같다? A하고 B가 같다. 이거 맞지 않죠? 그지? 틀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자. 반대로 물어볼게. A하고 B가 같아? 그러면 A하고 B의 원소의 개수는 같을까 다를까? 이거 같죠? 그지? 야, A하고 B가 똑같으면 원소의 개수가 같은 게 맞잖아. 근데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집합이 같진 않죠. 예를 들어서 1, 2가 있고 여기 3, 4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두 집합은 원소의 개수는 둘 다 두 개로 똑같지. 근데 A하고 B가 같진 않잖아. 그지? 맞아? 자, 니은 어때? 니은? 니은은 A가 C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와 B는 서로 같다. 그지? 이것도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지. A가 C의 부분 집합이고 B도 C의 부분 집합이야. 그렇다고 해서 A하고 B가 같을 이유는 이거 전혀 없는 거지. 그지? 왜지? 여기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C라는 집합 안에 A가 들어있고 여기 B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거 될 수 있는 거잖아. A하고 B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그지? 같을 이유가 없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거꾸로 A하고 B가 같아? 그러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고 B는 C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구나. 그지? C라는 집합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니까. 야, 이건 뭐 이거 틀렸네. 이건 니은은 보고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고민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A하고 B가 같으면 원소의 개수 같으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니은은 그럼 고민도 할 필요 없네. 니은은 무조건 틀렸네. 그지? 디귿은 어때? 디귿?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가 C의 부분 집합이에요. A는 B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가 있어. 그럼 B하고 C는 같냐고? 역시 아니죠. A가 C의 부분 집합이고 B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A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하고 C, B는 같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네. 그지? A하고 B, 여기 C인가? 이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리을은 어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거죠. 그지? 정확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하면, 거꾸로 하면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냐? 이거 틀린 거지.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는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작거나 같은 게 맞습니다. 여기 등호가 없으면 무조건 틀렸죠. 여기 만약에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틀린 거지. 등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등호가 있어야 돼. 오케이? A가 B가 있고 B가 C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C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다. 맞아 틀려? 이거는 아니지. 이것도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야. A, B, C가 모두 같을 수도 있지. 이제 이것도 틀린 거야. 틀린 거.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필요한 거야. A, B, C가 모두 같아야 되므로 같을 수도 있으므로 따라서 얘네는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거야. 미음은 A의 원소가 B의 원소의 개수 작고 B의 원소는 C의 원소의 개수가 작아. 그러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도 전혀 상관없죠? 네? 원소의 개수랑은 부분 집합 관계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서 맞는 건 요거 등호 붙어 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지? 자, 나온 김에 하나 정리하고 갈까?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3단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3단 문법.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그러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응?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B 있지. 얘를 갖다가 우리가 논리고리.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어는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광명시가 있어요. 광명시가 있는데 광명시 안에 철산이 있고, 그지? 철산동은 광명시에 포함돼. 광명시는 경기도 안에 포함돼. 철산동이라는 동네는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동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연결고리가 된 게 광명이야. 철산은 광명에 있고 광명은 경기도에 있으니 철산은 경기도에 있는 게 맞다. 오케이? 논리고리라는 중간에 고리가 있으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걸 갖다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 줄, 두 줄, 세 줄. 오케이? 하나 알아도 부분집합 관계에서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야. 증명해 보면 이런 거야. 여기에 A가 있고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지? 근데 B는 C의 부분집합이야. C의 부분집합이야. 여기다가 B를 지워. 그러면 A는 C의 부분집합인 거 맞지? 그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의 C의 부분집합인데 B를 싹 뺐더니 A가 C의 부분집합인 거 그대로 남지? 오케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부분집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게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죠. 이에 거듭 제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밑이 2가 되는 이유가 뭐다? 밑이 2가 되는 이유가 하나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는 거야. 응? A라는 집합 안에서 내가 부분집합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 집합을 여기 안에다 만들었단 말이지. 이 비근친 부분 안에 들어오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1하고 2하고 3이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할 때 1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A라는 집합이 이 부분집합이 그려지면서 비금친 부분과 비금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진 거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어떤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까지 있을 때, 자, 짝수를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조건을 줬다라고 합시다. 짝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니라고 묻게 되면, 그럼 A라는 집합에서 만들어진 부분집합에 2하고 4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짝수들은 이 부분집합 안에 반드시 포함돼.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원소가 1하고 3하고 5만이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2의 세제곱개의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원래는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전체 개수가 2의 5승인데 그 2가 곱해져서 만들어졌던 2의 5승 중에서 2하고 4는 선택의 가능성을 한 가지로 정해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2의 3승이 되는 거야. 알겠나? 응?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밑이 2냐, 2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12쪽에 보기 4번 한번 볼래요? 보기 4번. 집합 A가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근데 이 부분집합이 16개.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일까? n은 얼마가 돼야 되지? 그죠? 2의 4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16이라는 숫자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가 됐다는 얘기는 2에 n제곱을 해서 16개가 된 거니까 그래서 n은 4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n은 4. 그치? 자, 두 번째 있는 걸 보면
A라는 집합에 A1, A2, A3에서 AN까지 N개의 원소가 들어있고 이 중에서 A2, A4, A6 이 세 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야. 그러면 32라는 숫자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면 32가 2의 5승이거든. 즉 움직일 수 있는 원소가 5개라는 얘기지. 움직일 수 있는 원소가 5개라는 뜻이야.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원소가 3개가 더 있지. 따라서 다 합쳐서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봐야 돼? 원소의 개수 8개가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부분집합 안에 이 부분집합 안에 A2, A4, A6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움직일 수 있는 원소가 5개가 더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개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A1과 A2는 포함하고 A3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64. 64라는 숫자는 2의 6제곱입니다. 즉 움직이는 원소가 6개고 움직이는 원소가 6개야. 그리고 자리가 고정된 원소가 3개지.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개라고 답할 수 있어야지. 됐어? 이해가세요? 자, 13쪽으로 가자. 13쪽에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들의 개수를 구하는데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64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64가 2의 6승이니까 그지? 근데 그 과정에서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해. 그러면 얘네들은 원소의 개수가 8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8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 2번은 어때요? 2번에 주어져 있는 표현.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써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3의 배수를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집합 2번에 들어있는 집합에는 3의 배수가 3, 6, 9 3개가 있습니다. 그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런 거지. 3을 포함하거나 6을 포함하거나 9를 포함하거나 3과 9, 6과 9 또는 3, 6, 9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이 집합에는 3의 배수가 3, 6, 9가 있고 3, 6, 9가 아닌 원소가 2하고 4가 있어요. 난 이렇게 하려고. 3, 6, 9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그러면 2의 세제곱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지? 그리고 2하고 4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2의 제곱계를 만들 수 있지. 그지? 맞아? 그것이 하나. 얘 따로 구한 거야. 응? 그런 놓고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이 짝을 지을 거야. 짝을 지으려면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이 곱해질 거란 말이지.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는 하나를 빼줘야 돼요. 2의 세제곱계 중에서 한 개는 안 돼. 누구? 응? 여기서 안 되는 게 누굴까?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되는데 369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지? 맞아? 여기서 이 369를 갖고 만들어낸 부분 집합들 중에서 공집합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왜? 제가 포함이 되면 그러면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 만들어진다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3, 6, 9, 36, 3, 9, 6, 9 그리고 3, 6, 9까지 이 만들 수 있는 게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하고 2,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2, 4, 2, 4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두 개를 합치면 2, 3, 4, 6이라는 집합이 된 거야. 3, 6하고 2, 4를 합쳤어. 그러면 2, 3, 4, 6이라고 하는 4개의 원소가 있고
이 안에는 3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지. 그지? 3의 배수 포함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 공집합하고 얘를 묶어주게 되면 그러면 2만 들어갈 거 아니야.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얘기는 공집합하고 합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이 아래에 있는 7개의 집합과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4개의 집합이 곱해져서 28개의 집합이 적어도 하나의 3의 배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된 거야. 문제를 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기 주어져 있는 건 2의 5승에서 2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32에서 4를 빼서 28이라는 이 값을 구할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에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2의 제곱을 곱해서 28이라고 지금 답을 구한 거고, 이 차이를 이해했어? 얘는 전체 부분집합에서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뺀 거야. 전체 부분집합들 중에서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요 4개의 집합을 뺀 거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3의 배수를 포함하고 3의 배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과 공집합을 제외한 3의 배수가 들어있는 집합과 그렇지 않은 3의 배수가 아닌 나머지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곱하는 거고,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개념적으로는 둘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응? 둘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얘가 오히려 더 쉬운 거야. 여기 접근하는 게. 움직이는 원소를 기준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14조) 넘어가겠습니다. 14조.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이야기 중에 자, 조건상으로 봤을 때 저 집합 X의 집합 X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죠.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야. A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의할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걸 설명할 때 집합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B의 부분집합 중 집합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해야 돼.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게 이제 집합 B가 되는 거야. 집합 X가 되는 거야.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인데 X는 요 A에 들어있는 원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 X라는 집합은 A의 모든 원소를 갖고 있으면서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이 문제를 봐야죠. 주어져 있는 2번 문제 맞풀 개념 익힘 2번 14쪽입니다. 14쪽. A라는 집합을 구체적으로 써보면 1, 2, 3이 있고 여기 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1, 2, 3, 4, 5, 6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집합 X는 1, 2, 3, 4, 5, 6이라는 이 집합 B의 부분집합 중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은 이미 이 안에 1하고 2하고 3은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거야.
선택을 아직 할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가 남은 거지. 그래서 이 집합 x의 개수는 8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응? 이해하셔야 된다. 이해. 요거는 나와 있는 거 풀고 갈까요? 확인 주제 19, 그 다음에 20, 21 세 개 다 풀어볼까? 19번에 1번은 뭐 나왔어? 3, 4, 8? 그렇게 19번에 1번 16, 16 나와? 맞아? 12의 양의함수가 몇 개야? 6개지? 6개들 중에서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4제 곱하면 되지. 그지? 그게 16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2번은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b를 포함해야 되니까 2, 3, 5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그러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몇 개? 그래도 16개인데 a하고 같으면 안 되고 b하고 같으면 안 되니까 2개 빼줘야 되지. 그지? 2개 빼면 14개가 답이 돼야 되지. 오케이? 무슨 인지 이해하십니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 3, 5가 a가 있고 얘하고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 3, 5, 7 11, 13, 15 그러면 2, 3, 5를 빼고 나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게 4제곱계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x라는 집합은 x는 a하고도 달라야 되고 x는 b하고도 달라야 되지. 그럼 여기서 같아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여기 b잖아. 이게 a고 그럼 a하고 b하고 같아지는 거 두 개를 빼면 최종적인 답은 14개만 남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20번 문제 보면 20번에는 1번 A가 1, 3, 5, 7, 9, 9 B가 10 이하의 자연수야. C라는 집합은 자, C라는 집합에 써져 있는 걸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C라는 집합은 X가 B의 원소이고 X가 A의 원소가 되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여기 나와 있는 C라는 집합은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C하고 X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B라는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10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 C라는 집합은 1, 3, 5, 7, 9를 포함하면 안 되니까 2, 4, 6, 8, 10만 들어있는 거지. 그치? 1, 3, 1부터 10까지 자연수들 중에서 2, 4, 6, 8, 10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2의 5승 32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2번은 어때요? 2번? 2번은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어야지. A라는 집합은 1 이상 3 이하의 정수니까 따라서 얘는 1, 2, 3만 포함하고 있어. 일단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합이나 명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갖다 쓸 거예요. 이 안에다가 다 갖다 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K 이하의 자연수 B는 뭐가 돼 그러면? B는 1, 2, 3, 점점점 K 이렇게 끝나는 K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야. K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B고 A하고 X하고 B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2에 K 빼기 3제곱이 될 거고 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64가 돼야 돼. 64가 2의 6승이기 때문에 따라서 K는 9여야 하는 거지. 이해하는가? 자, 21번. A를 푸셨습니까? A 풀면 마이너스 1과 0과 1만 들어가지. 맞아?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여기 3개가 들어갈 거고 집합 B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분등식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들어가겠죠. 2차 부등식과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을 풀어서 여러분들은 집합 A와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나열하시고 그러니까 조건지식법으로 줘요. 조건지식법으로 준 걸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니까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X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을 반드시 포함하고 B의 부분 집합이어야 합니다. B의 부분 집합 중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 조건에 의하면 X의 원소의 개수는 5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 이상이 되어야 돼. 그지? 그러면 이제 봐봐.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이 3개를 빼고 나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5 이상이래. 5 이상. 5 이상이 되면 이 3개는 반드시 포함하니까 그지? 이 3개는 반드시 포함하니까 나머지 중에서 2개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 거지. 맞니?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지? 그리고 요 자리가 2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2개 이상. 누구 중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이라고 하는 요 4개 중에서 2개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럼 2개 이상 포함해야 되니까 뭐 2개가 들어가는 걸 먼저 따져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로 2개를 만드는 방법은 이 몇 개지? 4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은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총 6개가 있어. 3개를 포함하는 거 여기 3개 들어가는 거 또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2, 3 마이너스 2, 2, 3 또 4개가 있겠니? 4개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건 한 가지가 있겠지? 한 가지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총 이 집합의 개수는 11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11개. 거꾸로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총 16가지가 있어. 2의 4제곱이니까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1개. 이 중에 1개만 들어가는 거 4개. 이렇게 빼도 돼요. 그래도 11개가 나오는 건 똑같아. 응?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1개. 하나만 들어가는 거 4개. 그렇게 해서 11개라는 답을 똑같이 고를 수 있다. 집합의 개수는 그래서 11개가 되는 거야. 11개. 자, 집합을 가지고 이런 거죠.
1학기 수학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학을 동원해서 이제 약간 활용적인 문제들을 끌어낸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소수를 끌어냈어요. 1-i에 1 플러스 i 이 값에 대해서 n제곱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i입니다. 마이너스 2i를 n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네 가지 결과가 반복되는 형식의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실수화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이너스 i를 n제곱하면 이 네 개의 숫자가 반복돼. 다시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합 a의 원소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1 이 네 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 네 개의 원소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부분집합들을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는 약간 뭐 이렇게 오버스러운 문제긴 하지만 주어질 수 있는 이쪽 복소수를 아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수학에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 단원을 넘어가는 순간이자 부등식부터 여기서부터는 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허수를 사용하지 않아. 부등식에서 허수가 안 나와.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허수가 안 나와. 그리고 2학기 수학부터도 허수가 안 나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부터도 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허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 원래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렇게 할 수는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대로 하면은 나오진 않는다. 아무튼 얘를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을 이렇게 정해놨고 이 집합에 A라는 집합이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구한 거고 이 문제에서의 집합 A는 원소가 n이 원소예요. n이 원소는 뭐야? n이 여기 나와 있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원소로 갖고 있고 n은 40 이하의 자연수야. 40 이하의 자연수야.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야? sorry. 1. 그럼 더 쉽네. 1이면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4제곱부터 가능하니까 4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4의 배수.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 8, 12, 16이라고 하는 40가지의 숫자들 중에서 이 숫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합의 원소는 n, 이 지수에 있는 n이야. 근데 이 n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n 값들을 적으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4제곱, 8제곱, 12제곱을 해야지만 1이 돼요. 그래서 4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된 거지. 집합을 해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가와 나를 잡아줘야 돼요. 이들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제일 작은 게, 그러니까 이 A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제일 작은 게 16이래. 가에 나와 있는 거 16이 가장 작은 원소래. 그 얘기는 4하고 8하고 12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 4, 8, 12가 들어가는 순간 가장 작은 원소는 바뀌어. 두 번째, 가장 큰 원소는 32래. 32면 맨 뒤에 있는 36과 40은 포함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4하고 8하고 12하고 나에 의하면 36과 40이라는 숫자는 얘네들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포함하면 안 돼. 근데 여기에 있는 조건이 포함하지 않는 것만 정한 게 아니라 반드시 16을 포함해야 되는 거야. 가 조건에서 의미하는 게 4, 8, 12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16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36과 40을 포함하면 안 되는데 3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문제 이해했어? 응? 쌍꺼풀 생기고 막 그러는데? 왜 좀? 참.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그러면 총 7개를 빼야 되네. 여기에 총 10개인데 7개를 뺐으니까 남아있는 건 3개. 2의 3승 8개의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 괜찮아? 이거 재밌어요. 한번 쭉 보면 돼. 재미는 없겠구나. 한번 쭉 보면 돼.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멱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멱집합. 원래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 됩니다. 멱집합이 일단 이게 아무래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얘를 여기 파워셋이라고 부르는데 이 멱집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문자 P를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집합이냐면 A라는 집합에 1하고 2하고 3, 1, 2, 2개, 3까지 하고 3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 뭐라고 적었냐면 집합 A에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집합 A에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얘의 부분 집합에는 공집합이 있지. 그리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1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에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8개가 있겠지?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집합 A의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배운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정해줍니다. 문제에서 집합 A가 1, 2, 3일 때 저 1, 2, 3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그러고 이제 문제를 주는 거지. 그러면 이 집합은 얘는 여기 써져 있는 이 값들이 전부 다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공집합을 반드시 원소로 갖습니다. 공집합이 이 집합에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A라는 집합이 이 집합에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니까 원소가 돼버린 거지. 그지? 그리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랑 똑같아야지. 부분 집합의 개수가 곧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한 이 정도예요. 이런 집합이 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기 2번에 보면 지금 내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보기 2번에 보면 PA라는 집합은 X바 이 PA라고 하는 집합이 조건지식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집합은 집합 X를 원소로 가져. 근데 그 X는 A의 부분 집합이야.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지금 내가 써놓은 이 집합이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8개가 되겠지. 알겠어? 얘네들은 문제에서 이 약속을 줄 겁니다. 이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 집합의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집합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집합의 연산을 합니다. 연산. 집합의 연산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다. 집합도 사칙 연산처럼 가감, 승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이렇게 생긴 4개의 연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4개의 연산은 두 집합을 가지고 만들어낼 텐데 A와 B의 전체를 들어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나열하는 합집합과 집합 A와 집합 B의 겹쳐지는 원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쓰는 교집합과 여집합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끌어내는 거죠. 여집합의 개념은 그것이 아닌 나머지의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개념을 약간 더 확장한 게 A 차집합 B라고 하는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집합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이 연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연산들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어려운 문제들은 이 벤 다이어그램이 아닌 뭔가 수식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끌어낼 텐데, 근데 그 수식으로 풀어나가는 건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산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해내야 되는데, 그 연산에 대한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대부분 다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일단은 앞에 16조까지는 문제들을 완성해 갖고 오시면 되고, 딱 질문만 먹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17쪽부터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공부를 해 갖고 오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책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해도 됩니다. 내가 내용 설명까지 써놨으니까 프린트상에서 내용들 한번 보시고, 보기 문제들 있지. 보기 문제들 쭉 다 풀어갖고 오시고, 보기 문제들 이렇게 해서 뒷부분 쭉 넘어가면 28쪽에도 이야기 나오죠. 28쪽에도 보기 문제 있습니다. 28, 29, 30쪽. 그리고 또 쭉 넘어가면 36, 37, 38 여기도 쭉 풀어갖고 오시면 되고, 또 42 여기는 구경만 하고 하면 되겠는데, 42, 43, 44, 45까지, 46조까지. 다시 할게. 보기 문제들 풀어갖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16조까지는 다 풀어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어? 그렇게 해서 맞춰가서 가자고.